이어서 1449번 문제 한번 봐볼게. 자, 여기에 고정된 점 A 0,3 그리고 5,2 두 개의 고정점이 있고 이때 얘는 어디에 들리게 되냐면 y는 4라고 하는 이 직선과 그리고 x축을 움직이는 이 직선 두 곳을 거친다 이거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곳을 거치면 대칭 이동을 두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이랑 똑같게 기준선에 대해서 접으면 요 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지금 얘의 높이는 3이고 기준선은 높이가 4야. 이게 한 칸이 되겠지? 그러면 얘도 한 칸 위로 가면 이 점의 좌표는 5가 되겠죠. 좌표를 쓰면 0,5. 자, 그래서 꺾이는 선분 대신에 이 선분으로 대신을 계산을 할 거고 이 선분과 이 B도 꼭 들러야 되는 X축에 한번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B'이라고 하는 점은 높이가 반대로 변하니까 5,-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분 대신에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이 선분의 길이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에 표현된 이 세 개의 선분의 합의 최소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선분의 합은 0,5와 B'인 5,-2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 되겠지. 그래서 선분의 길이는 5칸이죠. 25. 7칸이죠. 49. 그러니까 74. 이렇게 돼서 선분의 길이를 찾고 자, 그리고 언제 또 루트 74가 되는지 이 순간을 찾으라고 했었죠. 그럼 이 순간이 될 때는 얘네가 이렇게 일직선이 될 때니까 일단은 여기에 그려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우자. 0,5랑 5,-1을 지나는 직선. 자, 기울기부터 써보면 기울기는 5분의 마이너스 7이 되겠고 그리고 한 점 지나는 점 0,5 이용하면 그냥 얘 y절편이니까 뒤에다 바로 5 쓰면 되겠죠. 이랬을 때 자 그러면 이때 물론 쉬운 점은 이 점이에요. Q점 x절편이니까 자 이때 Q의 위치는 Q는 x절편이기 때문에 y가 0일 때의 x값 y에다 0 대입하고 그리고 양변에 5배씩 하면 얘 여전히 0 되는 거죠. 5배 해도 마이너스 7x 더하기 5, 25니까 x는 7분의 25,0이 될 거고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p의 위치죠. p 자, 이 p의 위치 p는 y는 4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이가 4일 때야. 그렇죠? 이 점의 좌표는 높이가 4. 그럴 때 이 x좌표는 얼마냐? 자, 이 직선에서 높이가 4일 때의 x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양변에 50 곱해주고요. 그럼 x는 얼마냐면 7x가 5니까 x는 7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Q점, P점의 위치도 찾을 수가 있더라. 자, 지금 P점 찾는 거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 점의 자리는 어떻게 찾는다? 높이가 4일 때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높이가 4이기 때문에 높이가 4일 때 y좌표는 4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의 x값만 찾아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제 유형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밑에 유형 리뷰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쭉 풀고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 문항들만 몇 개 선별했거든.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로 1459번의 문제 봐보자. 자, 직선이 있어요. 도형이죠.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x 대신에 x 빼기 a를 y 대신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부호 반대로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써주는 거죠. 그럼 이제
옮겨진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그 옮겨진 식은 이 x 대신에 x 빼기 a를 y 대신에는 y 플러스 3을 이렇게 되겠네. 자, 천천히 이제 다 정리를 하면 상수는 얘부터 쓰면요.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 빼기 a는 0이다. 자,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처음에 주어진 직선과 옮겨진 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다. 자, 정리해 봐야 되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려면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 평행. 자, 첫 번째 L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 보면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이런 직선을 그렸어.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그러니까 쟤도 그려보면 평행 이동을 마치고 나면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한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내용 첫 번째 하나. 직선은 평행 이동해도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다. 눈으로 확인하고 있죠?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바뀌지 않지. 이거 꼭 기억을 해줍시다. 그랬을 때 지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세요. 아니 이 거리를 계산을 했더니 2루트 5다. 그러면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켰냐 이거죠.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계산할 때 한 직선은 점을 찾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에 있는 가장 간단한 점 하나 찾읍시다. 0, x에다 0 넣으면 y가 1일 때 참이 되니까 이 한 점의 좌표를 0,1이라고 하고 밑에 이 직선은 우리가 식에서 구해놨죠. x 빼기 2y 빼기 마이너스 4 빼기 a는 0이다. 자, 그럼 거리를 계산을 해봅시다. 0,1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자, x좌표, x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0,1 대입하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얘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600의 a인데 선생님이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 반대로 써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문제에서 결과를 알려줬어. 평행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다. 이게 2루트 5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6은 양변에 루트 5씩 곱해주면 10이 되고 이때 a가 될 수 있는 값은 a 플러스 6은 플러스 10일 수도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으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건 4 또는 a는 마이너스 16. 그런데 양수 a를 고르세요. 그랬으니까 a의 값은 4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할 거 뭐라고 했어? 직선은 평행 이동해도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다. 자, 확인했죠? 그 다음 자, 이 개념이 바로 1460번에 그대로 가는 거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서로 겹쳐지는 도형의 방정식끼리 짝지은 것을 고르세요. 자, 서로 겹쳐진다. 이 겹쳐진다는 뜻은 뭐냐면 직선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을 두 개의 직선을 서로 겹치려면요. 얘가 평행 이동돼서 겹쳐지려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요. 얘를 아무리 상하 좌우로 움직이더라도 파란색이랑 겹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지름이 똑같아야 이 원을 상하 좌우로 움직였을 때 똑같이 겹칠 수가 있고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똑같아야 왜? 폭이 넓어지면 아무리 움직여도 서로 겹칠 수가 없겠죠.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폭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포물선에서 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냐면 식을 2차 함수로 썼을 때
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x제곱의 개수인 이 a죠. 그러니까 이 a의 값이 반드시 똑같아야지만 평행 이동했을 때 좌우 상하로 움직였을 때 겹치게 그릴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이 두 개는 서로 이동했을 때 겹칠 수 있냐, 기울기가 똑같냐, 기울기 체크해 보라는 소리예요. 니은도 직선이죠. 기울기 체크. 디귿번 원을 이동하면 이 원에 겹칠 수 있냐, 반지름 체크하라는 이야기죠. 크기가 똑같았냐. 4번도 원이니까 반지름. 만약에 여기에 포물선이 추가되어 있었다면 포물선은 뭘 체크한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체크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기는 선생님 생각에는 너희가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71번. 자, 점으로 옮겼어요. 점을 점으로. 어떻게 움직였나? 먼저 해석부터 해보자면 지금 얘는 X축의 방향으로 8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을 플러스 6으로 만들었으니까 플러스 6칸 움직이는 평행 이동이야. 이렇게 뭔가의 대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거야. 이거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저 원이 당연히 8칸, 6칸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에 새롭게 그려지겠죠. 이때 원의 중심의 좌표는 8,6이 될 거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기존 첫 번째 원을 5라고 했고 옮겨진 원을 5'이라고 했을 때 원 위에 기존의 원 위에 있는 P점과 옮겨진 원 위에 있는 점 P' 어딘가에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뭐 당연히 최소가 존재하면 최대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간단히 그려보면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원. 자, 그랬을 때 여기 한쪽 원 위에 있는 점과 다른 쪽 원 위에 있는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언제 이게 최소가 되겠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을 했겠지만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장을 해봤을 때 더 뒤에도 그릴까요? 쭉 그렸을 때 그 두 점이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면 이렇게 있을 때겠죠. 이렇게 이게 최소가 되겠지. 그러면 최대가 될 때는 반대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가장 반대편에 있을 때 이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때 최소값과 최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거지만 이때 이 두 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 그러니까 D와 원의 중심 D'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반지름 첫 번째 반지름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이게 바로 최소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최대는 어떻게 계산하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니까 일단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D'을 계산한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 원의 반지름 R1과 두 번째 원의 반지름 R2를 더해주면 이때 이 거리는 가장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개념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까지 딱 구해보세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1472번. 자, 다음 포물선을 다음과 같이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자, 일단 해석을 하라는 거죠.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였냐. 근데 이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포물선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찾을 때에는 뭘 추적한다? 꼭지점을 추적한다. 그러면 재빠르게 빨리 두 개의 꼭지점을 찾아줘야 돼. 자, 첫 번째 꼭지점 1, 마이너스 1. 자, 그럼 두 번째는 플러스 36이니까 빼기 6 해줘야 되겠죠? 얘는 6, 마이너스 6.
자, 점이 이렇게 움직였대. 점이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어? X축으로 6칸,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직선은 x 빼기 2y는 0이고 얘를 얘처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요. L'은 얘를 x축으로 6칸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는 평행 이동인데 대상이 지금 함수잖아. 도형이잖아. 그러니까 부호 반대로 써야 되겠지. x 빼기 6 y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빼기 10은 0이니까 다음처럼 되겠죠. 그럼 이제 무슨 말이야? 하나, 얘 오른쪽에 있는 거 이동된 거 이렇게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d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위에서 가장 간단한 점 하나 잡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y도 0. 이게 제일 간단하네.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0,0과 이 빨간색 직선과의 거리 d는 자, 이제 공식 익숙해졌죠? 바로 씁시다. 1의 제곱, 2의 제곱 5고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16만 남겠죠? 루트 5분의 16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뭐 이거 유리할 필요 없이 d제곱 계산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제곱해서 씁시다. 5분의 16의 제곱 196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선생님 생각에는 1473번이 유형 리뷰에서 좀 제일 어렵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좌표평면이든 도형이든 이제 함수를 다룰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요. 한 번씩 다 그려보고 문제 읽고선 그려봐야겠지? 자, 좌표평면 위에 A, B가 있고 얘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그럼 당연히 시작을 할 때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Y 콜 X를 그려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Y 콜 X 45도 직선이잖아. 45도. 그쵸? 그랬을 때 이제 A와 B를 표시를 할 건데 A는 4,A인데 4,A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 높이가 4보다 크다. 자, 여기다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가 4,4의 자리야. 여기 위에가. 그럼 4,A는요. 당연히 위에 있겠죠.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A 임의로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 얘는 2,2니까 2,1은 이쯤에 있겠네. B 2,1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점을 각각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대. 자, 저보다 P입니다. 자, y 콜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부호는 안 변하고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이동되면 1,2가 되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두 직선 AB와 자, 두 직선 AB, A와 B를 연결한 직선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자, 그리고 A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 요렇게 얘도 직선. 이랬을 때 두 교점을 P라고 하자. 자, 이 P는 당연히 Y골 X 위에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랬을 때 두 삼각형의 넓이의 B가 여기에 그려지는 이 삼각형이랑 그리고 밑에 그려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B가 9대 4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꼭 증명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개 삼각형 서로 닮음인 거 알 수 있겠죠? 닮음. 자, 닮음인데 이 두 개의 넓이의 B가 9대 4다 그랬어. 그러니까 위에 게 크죠? 여기가 9고 여기가 4. 이 소리야. 넓이의 B가 9대 4다. 그럼 넓이는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닮은 B로 가자면 제곱되기 전에는 3대 2였겠죠. 여기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닮은 B가 3대 2였다 이거야. 닮은 B가 3대 2였다는 거는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3대 2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이 사람이 A의 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A가 들어가 있는 식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은 이 선분의 길이 대 BB 프라임 이 선분의 길이가 3대 2다. 이걸 식으로 쓰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얘에서 얘 뺍시다.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A의 제곱 1,2와 2,1 2에서 1 빼면 1이고요. 그리고 1에서 2 빼도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3대 2죠?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겠어? 제곱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루트가 있으니까. 원래 길이의 비가 얘가 3대 2라면 제곱을 하면 9대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9대 4는 자, 요식 정리하면 사실은 얘랑 전개하면 똑같은 식이죠. 뭐 여기서부터 풀고 싶은 친구는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런 친구는 이렇게까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루트 2니까 제곱하면 2가 될 거고. 자,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 식도 정리할 때 뭐 어차피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면 2로 약분까지 될 거고. 그래서 4의 a 빼기 4의 제곱은 1이니까 9예요. 최대한 게으른 사람들은 이거 다 전개할 필요 없어요. 4분의 9 제곱해서 4분의 9다. 제곱하기 전에는 2분의 3분은 뿔마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a 값은 4 더해주는 거니까 2분의 11 그리고 얘는 2분의 5. 자, a 값이 될 수 있는 거 두 개인데 아까 문제에서 출발할 때 뭐라고 했어? a는 4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애는 2분의 1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선생님이 좀 팁을 하나 줄게, 얘들아. 지금 뭐 그냥 처음 보여주려고 이렇게 썼지만 직선이 만약에 y x가 등장한다 이러면요, y x 우리 여기 이제 45도인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45도의 삼각형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점들의 길이를 물어봐세요. 자, 이 길이 얼마냐? 여기 x좌표 1이에요. 여기 뭐 x좌표 4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공식에다가 또 4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쓰지 말고 탁탁 그리면 4, 1 그러니까 거리 얼마야? 3이지. 여기도 3이지. 1대 1대 루트 2, 3 루트 2. 바로 쓰면 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용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도 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45도도 그렇고 y 이퀄 마이너스 x도 그렇고 하나 좀 따져보면요. 지금 팁이에요. 팁. 몰라도 괜찮고 자, 지금 여기를 계산할 때요. 얘도 지금 마이너스 x니까 45도라고. 그러면 2, 1, 한 칸 차이죠. 1대 1대 루트. 여기 루트 2구나.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리면 여기 45도, 45도죠. A랑 4의 거리 차이니까 뭐 여기를 A 빼기 4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A 빼기 4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2배니까 루트 2 곱하기 A 빼기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 간단하게 하면 루트 2 곱하기 A 빼기 4일 거야. 이런 것들 한 번씩 이용해 보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자, 여기는 책에 없는 내용이야. 그런데 라이트센 좀 쉬운 문제집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없어서 선생님이 몇 개 추가로 넣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뭘 할 거냐면 해석 연습이에요. 해석. 간단한 것들 한번 해봅시다. 도형에 이동해서 함수에 이동해서 자, 이런 식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썼다.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썼구나. 이거 평행 이동이구나. 어떻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썼다는 거는 도형의 이동에서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된 거고 y 대신에 y 빼기 1을 썼구나. 그러면 도형의 이동이니까 얘도 부호 반대로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움직였구나. 이런 해석이라는 거죠. 뭐 몇 개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 식을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 뭐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네? 이런 뜻이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네? y축 대칭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식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xy가 자리가 바뀌었죠? x 대신에 y를 썼고 y 대신에 x를 썼어. 그럼 알고 있죠? y는 x 대칭. 자, 뭐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내볼까요? y는 x, y를 이번에 y 마이너스 x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러한 변화는 없었어요.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 거 이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단계 가야 돼. 분명히 이거는 하나의 대칭 이동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자리와 이 자리 원래 x, y였는데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여기에서 자리가 먼저 바뀌는 이러한 변환이 한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단계가 뭐였어? y 마이너스 x는 0이었죠. 자, 여기 잘 들어봐야 돼. 완전 중요해. 실수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야.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은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자, 양쪽에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변화된 모습을. 자, 여기 x였죠? 여기 뭘로 됐어? 마이너스 x로 됐죠? x가 마이너스 x로 썼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표현은 뭐야? 무슨 축 대칭? 반대로 쓰는 거니까 y축 대칭을 쓰는 거죠. y축 대칭. 자, 다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기 때문에 y축 대칭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가 나냐? 자, 이 함수의 표현에서 눈에 잘 띄는 걸로 써볼게. 얘와 얘는 x좌표, y좌표가 아니라 이 함수의 식은 그냥 x와 y로 구성된 식이에요. 이런 뜻이야. x좌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x좌표, y좌표가 아니야.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 그냥 대충 생각하는 친구들은 원래 여기가 x, y니까 이거 y좌표네. 여기도 y좌표네. 얘 비교해 보니까 y좌표의 부호가 변했네. 부호 반대? y좌표 부호 반대로 바뀌었어? 이건 x축 대칭인데? 그럼 x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쓰는 순간 틀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함수 저희 괄호 안에 쓰는 건 x좌표, y좌표가 아니라 x, y로 그냥 구성되어 있는 식입니다. 근데 우리 뭔가 좀 스펠링 쓸 때 순서대로 x, y, g, 변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x, y, g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다. 이거 y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여러분들 옳게 변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자고. 분명히 내년에 이제 시험 보면 이것도 실수하는 친구도 많을 거야. 근데 지금 미리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여기 일단 필요 없는 것도 빨리 지울게요. 지우는 동안 심심하니까, 선생님이 아직 이 펜으로 쓰는 거에 적응이 잘 안 돼서 간혹 좀 더딜 때가 있어요. 이제 한두 번 더 하면 속도가 붙을 것 같아. 그리고 너희한테 설명하는 것도 지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진도가 팍팍 못 나가는데
조금 이제 속도를 붙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죠? 당연히 직사각형은 좀 식으로 세우기는 쉽지는 않죠. 물론 이제 직선 4개를 조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직사각형을 표현하는 함수의 식이 뭔가 xy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얘를 뭔가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해서 이렇게 변환을 하면 뭔가 변화를 주면 이 도형을 그려보라는 거야. 얘를 새롭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다 해석하는 문제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간단한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 단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큰 변화부터 찾는 거야. x 자리에 y, y 자리에 x가 있죠. 선생님은 주로 그것부터 찾아. 여기 있죠. x 대신에 y, y 대신에 x. 그러면 우리 요거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가려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y 대신에 y 대신에요. y 플러스 1을 썼어.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썼다는 거는 평행 이동이 들어가는 건데, 뒤에 상수가 더해지고 빼지는 거는 평행 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칭 이동은 부호만 변해. 그래서 y 대신에 y 플러스 1, 함수의 이동에서 플러스 1을 썼다는 거는 반대로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처음에 있었던 직사각형을 어떻게 한 거냐? 1번 y 꼴 x에 대칭을 한 다음 2번 마이너스 1만큼 아래로 내린 거야. 그럼 이제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밑에다가. 자, y는 x가 필요하니까 y는 x 하나 좀 그려주고요. 근데 이게 공간 지각 능력과는 좀 별개로 얘를 접었다 피면 어떻게 될까가 잘 상상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직사각형을 접었다 피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모습이 한 번에 안 그려지는 친구를 위해서 좀 팁을 줘볼게요. 자,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지 한번 해봐. 이 직사각형 빨간색 선에 접었다 피면 초록색처럼 그려져요.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은 이 각각의 테두리에 있는 점들을 하나씩 옮겨보는 거야. 자, 이 점 1,1이죠. 1,1을 y 쿨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차피 x좌표, y좌표 안 변하니까 여전히 1,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 3,1이야. 3,1은 y 쿨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x좌표, y좌표가 바뀌니까 1,3으로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1,3으로 이동한다. 1,3에다 점 찍어주면 되는 거죠. 1,3.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몇 개의 점들 남았죠? 1,2는 2,1이 된다. 여기가 1이었으니까 2,1이 된다. 높이 동일하죠? 2,1.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얘 뭐였어? 3,2였으니까 2,3이 된다. 얘랑 높이 동일하게요. 그리고 테두리만 이제 경계점에 있는 점들을 찾았으면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 그럼 아까 처음에 그렸던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렸었던 이런 사각형이랑 포개어지겠죠. 자, 이게 일단 y 콜 x 1단계까지 마친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야?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아래로 한 칸 내린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한 칸 아래로 내리면 1,1인데 높이 한 칸 내려가면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래로 한 칸씩만 내려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의 함수식이 되는 거야. y 플러스 1, x는 0이라는 직사각형. 그래서 이 도형은 어떤 겁니까? 찾았을 때 우리 3번에서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는 거지. 자, 이제 아래 있는 거 표현할 건데요. 그냥 선생님이 푸는 거 보고만 있지 말고, 지성이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은데 서희랑 잠깐 멈추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변환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얘가 최종적으로 사실 선생님은 가로로 쓰는 것보다 세로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변환들이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그 변환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을 옮겨보세요.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 테두리에 대한 식이 얘기 때문에 이 삼각형 테두리의 모양은 어떻게 변할 거냐. 자, 가장 눈에 띄는 것들만 빨리빨리 쓰면 돼. x, y 자리 바뀌었네. 선생님은 주로 이것부터 먼저 쓴다고 했었지? y 꼴 x 대칭. 여기 보니까 x좌표 아니에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이죠. 이랬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여기다가 표현해 봅시다. y 꼴 x에 대해서 대칭해요. 여기다 접었다 핀다 이거 y 꼴 x에다가. 뭐 이거는 금방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상이 안 되는 친구를 또 위해서 이 점 0,0 그대로 0,0 1,0은요 자리가 바뀌니까 0,1로 가겠죠. 그리고 이 점은 그대로. 그래서 테두리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구분이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 끝나면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1단계, 여기까지가 1단계. 자, 그 다음 뭐 한다? x축 대칭한다. x축에 접었다 핀다는 거죠. x축에 접었다 피면 뒤집히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테두리를 갖는 도형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문제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멈춰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얘가 최종적으로 쭉쭉쭉 변화를 해서 어떤 변환들이 들어갔는지. 자, 얘는 XY가 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쓰기는 쉽진 않겠죠. 자, 근데 보니까 X와 Y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들어가 있죠. X 대신에 Y 대신에 부호가 서로 반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였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원점 대칭. 뭐 물론 원점 대칭은 X축, Y축 대칭의 조합으로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X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표현해도 되지만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면 그냥 한 번에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요해요. 자, 잘 봐. 마이너스 Y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변했어요.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변했다. 그러니까 뒤에 상수가 붙는다는 것은 평행 이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Y가 변했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Y나 이렇게 쓰나 별 차이 없죠? 얘도 마이너스 묶어서 쓰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얘 빼기 Y지? Y야. 빼기 Y 빼기 1이죠.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만 보면 뭐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으니까 결국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쓴 셈이에요. Y 대신에 Y 빼기를 쓴 셈이야. 그럼 함수에 이동해서 Y 대신에 Y 빼기를 썼다. Y축 방향으로 부호 반대죠.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이 들어갔다는 거죠. 평행 이동.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원점 대칭을 시키고요. 자, 처음에 있었던 거 원점 대칭 시킨다는 거는 X축에 한번 접고 Y축에 한번 접는 거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각각의 점들을 그냥 다 하나하나 옮긴 다음에 아까처럼 테두리를 찍어도 좋아요. 근데 뭐 우리 그릴 때 한 번 한 번 접는 게 더 편하겠죠.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X축 접으면 이렇게 되고 Y축 접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긴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여기 한 칸이었는데 이 한 칸 올려서 그리세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요.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여기 이 테두리가 되겠죠. 여기 색칠할 필요는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도형처럼 선생님이 설명한 거지. 여러분들은 딱 여기 테두리만 그려줘야 돼요. 이 식이 바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식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개념 설명이고요. 그리고 자, 이 아래 문제는 오늘의 퀴즈예요. 퀴즈. 퀴즈는 풀어서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요. 자, 이 문제는 읽고 풀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써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서로 뻗어 있는 동서 좌우죠? 이렇게 뻗어 있는 길이 있대. L과 남서에서 남쪽에 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이러한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45도다. 왜 45도라고 했을까? 45도, 탄젠트 45도, 기울기 1, 힌트.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그림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좌표평면에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세요. 좌표평면에. O를 원점으로 잡겠다. 이런 친구들은요. 이 점의 좌표를 0,0으로 잡으면 되고 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여기가 45도.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주로 여기 60도예요. 힌트, 원점을 지나니까 루트 3x예요. 직방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동쪽으로부터 3만큼, 북쪽으로만큼 1만큼. 자, 동쪽으로부터 3만큼, 북쪽으로 1만큼. 뭐 좌표로 표현하면 이 점은 3,1이 되겠네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이 A를 출발을 해서 L과 M 위에 있는 두 곳을 들러야 되네? 대칭 이동이 두 번 들어가 있구나. 그 위에 있는 점들을 통과해서요. 거쳐서 이렇게 돌아올 건데 이 B점과 C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최단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B점과 C점 이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점은 최소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B와 C, 최소가 되는 순간의 B 좌표, C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를 계산을 하세요. 그랬으니까 내가 좌표 알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답까지 구할 수 있겠네. 자, 뭐 힌트 다 줬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 각자 풀어보고요. 오늘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 문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테니까 다 푼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